안녕하십니까, 세파스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투자하는 테슬라. 이 테슬라의 재무제표 어디까지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테슬라 뭐 잘하고 있겠지, 잘 성장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에 사실 저도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깊게 뜯어본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뉴스 소식이나 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소식을 업데이트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영상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매출 구성을 자동차 판매 수익, 자동차 규제 크레딧 수익, 리스 수익, 서비스 및 기타 수익, 그리고 에너지 섹터로 나눕니다. 자동차 판매 수익은 뭐 아시다시피 모델 3, Y, SX와 사이버 트럭을 포함하여 FSD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관련 수익이 전부 포함되고요. 이 자동차 규제 크레딧 수익은 탄소 배출권이죠. 미국에서는 이 환경 보호 때문에 자동차 회사마다 탄소 배출권이라 해서 내연기관의 온실가스를 일정량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줘요. 근데 이것을 또 재밌는 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테슬라는 100% 전기차라서 이 탄소 배출권을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이 권리를 팔면서 추가 수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리스 수익도 있고 서비스 및 기타 수익에는 중고차 판매와 자동차 수리, 부품 판매, 유료 슈퍼차징, 보험 등등을 포함하고요. 에너지 분야는 말 그대로 파워웰, 메가팩과 같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나오는 매출이에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매출을 요약해 볼게요. 일단 2024년도 전체 매출은 977억 불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밖에 성장을 못한 수치예요. 전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19% 증가한 것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둔화된 것이 보이죠. 회사 측에 따르면 모델 3와 Y의 판매 감소가 치명적이었는데 대신 사이버 트럭의 생산 증가와 FSD 자율주행 서비스로 매출을 좀 많이 메꾸었다고 합니다. 2024년도 자동차 매출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8%로 이제 매출이 줄었죠, 오히려. 자동차 리스 사업도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대신 탄소 배출권 크레딧은 54%가 늘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타사들이 전기차 계획 축소로 이 크레딧 매출이 54%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중고차 판매가 증가하고 슈퍼차징, 보험, 부품 판매 이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 서비스 쪽은 27% 성장한 모습이고요. 에너지 쪽은 67%나 성장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각 섹터들의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볼게요.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분은 2022년도 전체 매출의 87%를 이제 차지했는데 매해 이렇게 줄면서 비중이 2024년에는 78.9로 줄었습니다. 대신 기타 서비스와 에너지 분야는 이제 2024년 기준 각 10%대로 이제 크게 증가한 모습이에요. 특히 에너지 사업은 2년 전 대비해서 비중이 2배나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럼 각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지역인 미국 내 판매액은 여전히 증가 추이이긴 한데요. 이제 중국과 제3국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역성장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성장 둔화를 기록하고 해외에서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사실상 2023년 상반기부터 테슬라의 매출 증가율은 크게 감소되는 추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대선 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위에는 이 매출 규모고 아래쪽은 각 분기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이게 2023년부터 좀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이 불모지 시장을 개척하고 혼자 개고생을 다 한 게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산에서 진입 장벽과 기술 장벽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전기차 사업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성과가 나오고 있죠. 특히 자동차 불모지였던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었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더 큰 꿈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총 8개의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에 있고 또 해외에는 독일,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 공장마다 생산하는 차종은 다르고요. 사이버 트럭은 이렇게 텍사스에서만 생산되고 모델 S도 캘리포니아에서만 생산되네요. 추가로 사이버캡과 테슬라 세미 그리고 로드스타는 여전히 개발 중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테슬라의 수익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문제점은요.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아니에요. 바로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판매 관련 매출 총이익률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즉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서비스 섹터의 이제 수익성은 더 안 좋아요. 서비스 섹터와 자동차 섹터 합쳐지니까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모습이죠. 대신 에너지 관련 섹터는 이제 굉장히 수익성이 7.4에서 26.2%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2022년도 25.6%에서 이제 17.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출 총이익률로 영업 비용을 제외한 제품의 이제 직접적인 제품 원가만 포함된 수익성입니다. 특히 FSD 쪽은 아직 생산과 이 개발 단가가 높기에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아직 수익성이 높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게 개발이 잘 안정화가 되고 끝나면 이쪽에 FSD 쪽에서의 수익성 증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회사 측에 의하면 이 AI 관련 프로그램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고요. 또한 신규 제품 로드맵 및 이 기술 확장에 따른 연구 비용이 크게 증가되었고요. 즉 미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여전히 투자를 확대 중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2022년 대비 2024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대폭 줄어든 모습이에요. 2022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은 16.8%, 이제 순이익률은 15.5%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진 자동차 회사였는데 2024년에는 이제 각각 7%대로 크게 줄어든 모습이죠. 경쟁자의 증가로 자동차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비용은 이제 증가한 게 큰 원인이고요. 아래 참고표를 보시면요. 2024년 기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제가 영업이익률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포드는 2.8%로 굉장히 낮지만 GM은 이제 6.8%로 이제 테슬라와 수익성이 거의 비슷해졌고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는 8%와 11%로 테슬라의 수익성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제 수익성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의 큰 차이가 많이 사라져버린 모습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는 과거 특정 시점만을 이제 다루는 거고 많은 뭐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이 숫자로 보여지는 현실적 팩트도 알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많아지면서 좀 수익성이 더 높아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적자였다가 2019년 후반때부터 흑자 전환이 되었고 3년간 고속 성장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다소 이렇게 수익성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2025년 올해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뭐 위로 반등하느냐 둔화가 지속되느냐 이제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진 않아 보이죠.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일론 머스크니까 기대는 해볼 수 있죠.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제가 공시자료에서 참 재밌는 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미션과 목표는 세계 넘버원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미션은 세계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제품과 생산에 집중 중이라고 하고요. 이건 진짜 자동차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아닌 것 같죠. 네, 또한 2025년에는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핵심이고 핵심 캐시카우인 건 맞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이 모든 것은 테슬라 회사를 통해 발표되어요.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전기차가 제대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꿈을 먹는 기업, 이제 꿈을 먹는 주식이라 했잖아요. 그건 전기차가 개발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 전기 자동차 판매로 꿈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테슬라는 여전히 꿈을 꾸고 상상 그 이상을 도전하려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고만 보면 이 뭐 재무제표가 다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만 여전히 낭만 기업이죠. 자, 그럼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테슬라는 투자성 자산과 유형 자산의 증가로 전체 자산은 14.5% 증가했고요. 전체 자산의 47.8%는 유동자산, 29.4%는 유형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술과 관련된 굿윌과 이 인탱저블 어셋은 비중은 작은 편이고요. 네, 부채 항목을 보시면 유동 부채는 전년 대비 비슷하고요. 유동 비율은 172.6%에서 202.5%로 증가 모습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테슬라는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39.6%이고 이제는 자산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은 둔화되었지만 재무적 안정성은 훨씬 더 증가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뎁 같은 부분은 이 뎁은 제가 뒤에서 다시 볼게요. 대출 같은 것들. 부채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중국 공장의 운영자금성 대출이 있고요. 이게 2025년 4월에 만기 예정이지만 회사 측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자율은 보시면 1.9%대로 굉장히 낮은 이자로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 자산 담보의 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한 거라서 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고차나 이제 리스를 하면서 ABS 대출 상품 또한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자동차 자산 담보 채권은 리스 금융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의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재무적으로 되게 똑똑한 방법이에요. 2024년 기준 총 24억 5천만 달러치 이것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자금을 이 자산 유동화에 좀 의존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추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자산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보시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테슬라는 훌륭한 현금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의해서 매년 약 140억 달러 가량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넘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4년에 투자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AI 관련 지출과 글로벌 공장 확장 등의 이유로 이게 자본 지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전년도 대비 회사 측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24억 불 증가한 113억 불을 가량을 이제 자본 이제 지출로 투자한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현금은 근데 안전하게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잘 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자, 테슬라의 재무제표는 훌륭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대차대조표죠. 이건 훌륭한데 하지만 매출 성장 둔화와 수익률 감소는 치명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 공시에도 있듯이 테슬라의 목표는 넘버원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전기차 개발 전에도 전기차 개발 후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꿈을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태양에너지 등등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25년도에도 그랬고 테슬라는 재무제표로 판단할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건 가슴으로 투자하는 기업이죠. 지금 진정한 낭만 기업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재무제표로는 테슬라를 이제 소개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리스크가 많죠. 그렇지만 이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그 기술과 미래를 설명하려면은 정말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만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려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